어, 아마도 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한 5건 정도가 고소 고발이 돼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경찰 수사 중인 상태이고 검찰 단계로 넘어와서 제가 보고를 받게 된다면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요? 이 권력형 성범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자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박 시장 지지자들부터 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장관님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내 아들 신상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거들이지 말라고 아주 세게 말씀하시던데, 이런 때 2차 가해자들한테 아들 문제처럼 좀 강력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무장관으로서. 제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의원님의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 질문과 제 아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은. 뭘 바람직스러우지 않아요. 난 공평하게 공동하라는 얘기죠.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관께서는 소신을 쉽게 바꾸는 편입니까? 장관께서는 소신을 쉽게 바꾸는 편이냐고요. 국민께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장관께서 추선 때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법 발의에 참여하셨던데 기억하시죠? 아마 그때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상천 전 법무부 장관이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름 올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당론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분이 지금은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해가지고 검찰총장 겁박하시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질문이십니까? 예. 질문이 겁박이라면 사실과 다르고요. 정당한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 언론의 중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관이 직무상 지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때는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하는 법 내고, 그때의 추미애는 어디로 간 겁니까? 왜 이렇게 그때는 24년 전으로, 그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럼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은 관례적으로 상례적으로 늘 지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말없이 따랐던 것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어떤 추미애를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극히 외외적으로 검찰총장이 수사의 중립성을 깨든가 또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한 사건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하기 위해서 부장회의와 수사자문단 이런 것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추 장관님이 발의했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세균 총리, 서른 의원도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은 윤석열 때리기 앞장서고 있던데, 이거 정권 잡으니까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내 편 수사를 하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그때는 3당 야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권이었고, 여전히 검찰의 수사 독립은 보장되지 않았던 24년 전 일이고요. 지금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고, 바로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깨고 있는 검찰총장을 문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 장관님은 과거 검찰총장님의 임기 부장을 위해 또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장관님이 2014년 대정부 질문 때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 내쫓지 않았습니까? 수사검사, 기소한 검사 다 내쳐서 겁먹은 검찰의 공수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장관님 취임하자마자 울산시장 선거 이 청와대 공작 사건의 수사검사, 기소검사 공중분해시키고 좌천시켰어요. 이것도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겁니까? 저는 전제 사실이 틀렸습니다. 저는 해당 사건의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주시기 다 바랍니다. 좌천시켰잖아요. 지휘부만 인사 이동이 있었고요. 이래서 이 정권이 뻔뻔하다고 하는 거예요. 좀 듣고 있으세요. 듣고 계시라고. 장관님, 이래서 조국의 적은 조국, 이래서 조적조, 추미의 적은 추미라는 뜻에서 추적추, 이런 말이 한간에서 회자가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의원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참 눈에 없구나. 오늘 장관님께서 페이스북에 본인이 핍박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거론했던데, 핍박의 주인공은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총장이 수사팀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했던 것은 이미 언론 보도에 적나라하게 나 있습니다. 아니, 한번 그리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이 지금 공정과 정의 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일련의 행태를 보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평소 수명자라는 표현 잘 쓰십니까? 저는 법관 출신으로 수명 법관 이런 건 낯설지 않는 법률 용어이고요. 법률 용어 사전에 있는 단어이고요. 법전에 있는 말입니다. 장관님 발언 자료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전에 있다니까요. 아니, 장관님 발언 자료 말이야. 예? 말씀하신 거.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아니, 왜 자꾸 따지려고 그래? 내 얘기 질문 답변만 하시면 되지. 국무회의 지금 싸우러 나왔어요? 그런데 장관님 기분 좀 가라앉히시고요. 여기 와서 싫은 소리 듣는 거죠. 좀 가라앉히시고요. 그런데 제가 싫은 소리를 들을 자세는 충분히 돼 있는데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해주시지 네, 수명자라는 모욕적인 말 쓸 필요가 단어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망신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뭘 아니기를 뭘 아냐. 그런데 그 수명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법무부 알림이 어찌된 일인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이 페이스북에 등장했습니다. 법무부 문건 그러면 최 의원에게 전달했습니까? 의원님은 페이스북 하십니까? 네, 합니다. 네, 그러면 페이스북이라는 건 제가 최강욱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면은 그렇게 한 2시간 뒤에 날라질 리가 없어요. 최강욱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옮겼다고 하는 시각은 제가 법무부에 장관 지신이 공개하라 하는 시간과 무려 2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달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전파돼서 갔겠죠. 그래서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2시간 정도의 그 전파는 그 사이에 저의 글이 이미 이 한 수만 개가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뭐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래.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안 맞아요. 가만히 계시라고. 다른 신청을 하시든가. 그래서 저희와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페이스북을 하는 국민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꼴이 이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저만요. 그러면 왜 저 탄핵 소추안을 지금도 냈겠어요? 공정과 정의를 그러면 세워달라고. 탄핵 소추안을 냈겠어요? 나 혼자만 얘기하면.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닙니까?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수명자라는 표현이 주로 군사법원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법률 용어 사전에 있다니까요. 아니, 내 말 끊지 마시라고요. 조기 좀 주세요, 의장님. 의장님. 이거 시간. 탄핵 소추가 발의됐습니다. 소회가 어떠신가요? 의장님께서 국회에 된 국민을 대표하셔서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요. 국민께서 헤아려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총장의 사실상의 수용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참으로 강단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무슨 이유로 수사지휘권이 발동됐으며 그것의 법적 정당성은 어떠한지 본 의원은 소상히 잘 알고 있으나 장관께서 한번 국민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봐 주시죠. 이번 사안은 사실은 검찰총장이 이른바 직근이라고 하나요? 직연.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그 오래 쌓은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신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관계로 검찰청 공무원법 행동 강령 5조에 따르면은 검찰청 공무원이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하면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또 그 사건을 회피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검사 윤리 강령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애당초는 스스로 회피하고자 부장검사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손을 떼겠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약속을 어기고 도중에 부장회의가 그런 결론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문수사 자문단을 일방적으로 소집하고 수사팀의 그 의견은 듣지 않고 수사팀은 이의 제기를 수차했습니다만 그것을 묵살하면서 도중에 제가 전문수사 자문단은 추진을 하지 말도록 대검 참모를 시켜서 여러 차례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고 결국은 수사의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수사의 순결성을 해칠 우려가 너무나 농후해서 긴박한 순간에 전문수사 자문단을 해체할 것과 또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라라는 결과만 보고받으라라는 지휘권을 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독립해서 소신껏 하라라는 것이 수사지휘의 본질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기려고 했던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검사장 회의라는 기구가 있습니까? 법상 없습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대검 예규에 장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소위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회의, 또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보좌하는 부장검사회의,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 소집하려고 했던 전문수사 자문단 외에 검사장 회의는 있지 않습니다. 비법상 기구로 장관의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한 소위 규범적 통제, 민주적 통제인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항명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 그것을 가지고 야당이 지금 탄핵소치를 발의한다고 합니다. 이 검사장 회의의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지 못하고요. 나중에 검사장 회의에 대한 간략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언론을 향해서 그 장관 지휘가 부당함을 힘을 과시하면서 세과시를 하면서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온 국민이 가슴을 조이면서 검사장 회의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비법적 기구의 경과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검사장들이 언론에 나오기는 이의 없이 공감을,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위법 부당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검사장은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의 모든 검사장들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이 지경이 검찰의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 검찰총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제5조의 취지를 정면 위반하고 있는데도 전국의 검사장급 간부들이 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면은
검찰은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순간에 아마 느낄 겁니다. 저는 검사장들이 개별적으로는 다 색깔이 다르게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분위기, 총장이 소집한 것, 비법상 기구, 판사 출신 추미애 장관 대 검찰, 이 대립구도 속에서 소수의 다른 목소리들은 묻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장 개개도 소위 검찰청법상의 이의제기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묵살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제 이 검사장 회의를 동원한 소위 문민 장관에 대한 대립적 태도에 대해서 검찰 개혁 차원에서 진단하고 개혁할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이 사태가 종국적으로는 아마 수사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총장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으로 하여금 지휘를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또한 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사건에 관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손을 떼게 된 것입니다. 저절로.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저는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결국 이 사건 수사가 독립적으로 잘 돼서 제대로 결대로 수사의 결대로 원칙대로 법과 원칙대로 잘 된 이후에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찰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여러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검언유착 사건에 어제 공개된 녹취록과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을 보셨죠? 네. 어떤 생각이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도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일개 장관이라는 말을 검사장이라면 상당히 고위 간부인데요. 고위 간부로부터 그런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은 어다르고 아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녹취의 배경과 그 어조와 문맥상의 표현, 숫자, 전후의 과정들을 총체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권 인사들에 대한 기획 취재, 그중에 특정한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 혐의를 무언가 캐내려고 하려는 의도, 또 피해자에 대해서 징역 12년은 재기 불능, 당신은 정권의 희생양, 그것이 목표다라는 이러한 동료 기자들과의 공유된 카톡방의 내용, 대검 대변인에게 수사의 방향을 조언을 구하는 내용, 최종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건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 이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내는 것을 기다려 보는데, 그러나 그거 관계없이 보편적 상식에 입각한 국민적 판단은 이것은 검언유착, 그것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검찰과 친검 기자 간에, 친검 매체 간에 적어도 유착이 있다라는 저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유착 더 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국민들은 하실 것 같습니다. (350억) 원의 예금 잔고 증명서가 위조됐습니다. 그것이 활용됐습니다. 수십억 원의 사기 피해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에 진정된 사건은 요지부동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우려한 언론이 이것을 지적하자 3월 10일부터 3월 27일까지 불과 15일간의 수사에 걸쳐서 불구속 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은 현직 검찰총장의 장모입니다. 그 위조된
거짓된 잔고 증명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은 현직 검찰총장의 처가 운영하는 회사의 간사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자료를 보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자료였습니까? 언론 보도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9번, 10번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 고발입니다.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고발인 조사 1, 2회로 끝냈습니다. 혐의가 없으면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종결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수사는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수사는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누구냐? 통합당의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의 자녀 특혜 사건입니다.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오늘의 검찰이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를 펼치는 기관이다. 대단히 불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그런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지털이 수사라는 말 아시죠? 네,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말 아시죠?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엿가락 수사입니다. 먼지털이 수사 대 엿가락 수사. 대통령과 가까우면 과잉 금지 원칙은 헌법상의 상원화된 원칙에 불과합니다. 70회의 압수수색, 41일간의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 그리고 20명의 대규모 검사들의 동원, 그것이 현직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제가 예로 든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사건, 장모와 처가 관여 의혹을 받고 있고 국민적 의혹을 아직도 받고 있는 그 사건,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사건, 무엇이 다릅니까? 누군가의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먼지털이 수사가 진행되고 어떤 경우는 엿가락 수사가 진행되는 이러한 검찰의 통일적 기준이 없는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민이 과연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우리 추 장관님께서 이 부분도 진단을 하고 쇄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향해야 될 숙제이고요. 제대로 검찰이 공명정대한 검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독려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저까지 불편을 드리게 돼서 송구합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과 요체가 뭐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검찰이 아마도 이 법무부에 대한 그 기조라고 할까요?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이 과거 검사 출신 장관일 때는 순응하고 당연시 했는데요. 탈검찰화된 이후에 이 민주정부에서의 장관이 이제 대학 교수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이제 이런 분들이 장관으로 오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관점에서의 인권 보호 강조라든지 또 비위 검사에 대한 감찰 시스템 강화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색해한다고 할까요? 익숙치 않고 낯설다 그런 반응들이 있는 상황 같고요. 국민을 위해서 인권과 수사권의 남용, 검찰 공무원의 비위, 억제 이런 걸 위한 민주적 통제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좀 띄우겠습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 67분 중에 비검사 출신이 단 15명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과거 장관들은 검찰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졌는데 다른 장관들은 특히 민주화된 정부에서의 장관님들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시다 보니까 저항한다는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4월 2일 날 검언 유착 사건, 소위 채널A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신 후에 그 6일 하고 7일 사이에 총장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 이러면서 병가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감찰부장은 감찰 조사에 착수하고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총장이 계속 보고받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총장이 병가를 내고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수사 중이고요. 또 제가 검사장에 대해서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낸 이후에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 있는 그 법무부 감찰 권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마쳐지면은 감찰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찰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장이 스스로 했던 약속을 뒤엎고 부장회의의 의견도 무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에 관한 의견을 고집하다가 장관님께서 도저히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시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왜 그토록 계속 수사진에 개입하고 개편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총장은? 아마도 제 식구 감싸기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지금 문제의 사건 관련자인 검사장관은 한 팀으로 이루어서 이제 이른바 직연, 오랫동안 깊은 그런 직연이 쌓인 돈독한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사에 대해서는 그 연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 중립성의 우려, 수사 독립성을 해칠 우려를 낳은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전직 장관님과의 면담 또 그 과정에서 한 발언이 보도가 된 것이 있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당시의 장관 지명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에 쓴 영어를 보면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만났다. 선처를 요청하길래 듣고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요. 장관님께서 지휘하신 내용을 결국 지금 그 내용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주일 끌다가 결국 그대로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님과 국방부 장관님께는 특히 조직의 중립성과 관련해서 공정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로 민주적 통제에 그대로 응할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지휘 수용이라고는 문건을 보냈으니까요. 네,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과거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앞장서서 얘기해도 우리 검찰에 불리할 거는 별로 없다. 언론이 개혁적인 방향인 것처럼 보도해주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벌써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의 태도가 여기에서 많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많이 다르죠. 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제가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미 국민들은 이 검찰의 민낯을 다 봤습니다. 무분별한 수사권의 남용, 절제되지 않은 검찰 권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지만 또한 미래의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구애의 몸짓, 이런 것을 보고 검찰이 이제 권력도 탄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경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거기 돌아가기까지는 지난한 진통이 예상되고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뭐 그렇게 검찰 개혁을 구호로 완전히 외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고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매각 차익을 펀드 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 전날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주장한 것처럼 이 금융과 부동산 투기가 맞물려서 돌아가는구나라고 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맞습니까? 뭐 그렇게 의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제가 지금 그대로 복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제 페이스북에 그런 취지로 올린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 지시하면서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 투기 자본의 불법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게 이지스 자산 운용을 염두에 둔 겁니까? 꼭 그렇다기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케이스만을 지목을 해서 지휘를 내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들썩거리고 폭등을 하고 있는 조짐, 그리고 이른바 그린벨트 해제를 기대한 그런 투기 수요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위법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일반 지시를 평소처럼 한 것입니다. 이지스 자산 운용의 이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투기라고 보는 겁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그런 불법이나 또는 과열로 인한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인한 불법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과의 연관성을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시를 떠나서 이지스 자산 운용이 부동산 이 한 채 통째로 산 게 부동산 투기입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런 불법이 있는지 장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아니기 부동산 때문입니다. 투기라고 보시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특정한 케이스를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연결한다면 제가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부동산 투기다 아니다 제가 하는 거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기다 아니다 하는 건 일반인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일반인처럼 이 자리에서 특정한 케이스를 지목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이 이지스가 부동산 산 게 이게 불법입니까?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산 거 저는 자체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관련된 질문을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산 거 자체가 불법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알 수가 없죠. 저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지시하실 때는 일반적인 지시만 하시겠네요? 경우에 따라선 며칠 전처럼 알 수가 검찰총장이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중립성을 구체적인 지시를 해치거나 할 때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구체적인 지휘를 지시를 할 수도 하세요? 있죠. 알 수가 없는데. 아니, 떠들지 말고 조용히 들으세요. 하여튼 이 사업 처리하기 위해서 대통령 의지대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더 벌지 못하게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불법이 아닌데 권력의 압박에 의해서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고요. 그런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든가 제 뭐 생각 하면 말씀- 알겠죠. 제 생각 국세청이나 뭐 이런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면 알겠죠. 제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네. 강남 부동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저는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의원님은 그것만 보셨습니까? 지금 조국 TV 전 장관이 TV 방송에 나온 조국 전 장관이 언론 보도가 왜곡됐거나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YTN에 나온 책임을 겁니다. 묻겠다라고 하고 YTN에 나온 겁니다. 언론 보도가 가짜 뉴스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 맹신주의자십니까? 장관님 그 싸울 거 가지고 싸우셔야죠. 장관님 네. 저는 이게 이렇게 그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방송도 제가 여쭤본 겁니다. 방송도 팩트 체크 대상 아닙니까? 요즘은 방송사마다 상호 팩트 체크를 하던데요. 그러면 대통령 말씀도 저희들이 다 의심해서 들어야 되나요? 응? 비교를 인과관계 있는 비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나오신 분들 말씀하는 것도 다 이제 이렇게 들어야 되나요? 의원님은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이거 저 지난번 질의할 때도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하자고 제가 하지 않기 위해서 근거를 하나하나 다 장관님께 제시를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 정경심 예, 교수 본인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보도를 저는 봤는데 의원님은 그 후에 보도는 안 보신 것 같군요. 예, 저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셔서 그리고 그렇게 하시지 정경심 말고 교수에 대한 것은 지금은 대정부 제가 질문하는 사항이 될 수가 자리입니다.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자리에서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